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3번입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전기차도 앞으로의 유망한 먹거리가 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쓰고 남은 폐배터리까지도 시장 규모가 크겠지만, 이 원자재도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정 국가 중심으로 집중된 지역적 리스크가 있다. 자, 제가 예전에 왜 페라이트 얘기했었잖아요. 이 금속이나 이런 광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중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자, 저번에 페라이트는 쉽게 말하면 자석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강한 물질이 중국에 거의 다 있었단 말이에요. 90% 이상이. 그런데 자, 배터리의 원재료 중 이런 물질들은 오히려 중국보다 어디에 많냐면 호주에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이 호주가 상당합니다. 칠레도 그렇고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이 호주로 진출을 합니다. 호주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서 뭐 생산과 가공과 뭐 이런 것들, 지금 이 호주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심화되면서 미국에서도 그 반도체 보호법이죠. 그런 것들 내세우면서 또 중국도 뭐 히터류나 또 이런 걸 또 무기로 또 내세우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IRA라고 해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나오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일단 중국에 대한 원료 수입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중국이 아닌 다른 대안이 되는 나라나 기업들로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주입니다. 리튬에 대한 매장량과 생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계 1, 2위를 하죠. 칠레와 함께.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을 압도할 정도로 매장량과 생산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 다 지금 호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호주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누가 계약을 맺고 누가 호주로 진출하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이 아리백도 그렇고 탄소나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리게 되면 뭐 건강이나 환경에 많이 유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각 국가별로 환경 정책과 더불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새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겠죠. 쉽게 말하면 중고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잔량이 한 7, 80% 남아있다. 요거를 전기차에서 쓰던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전동기에 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를 전동기를 살 때 원래 100만원 주고 사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70만원에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신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새로운 상품들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다 좋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제품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기, 배터리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6번에도 나오지만 이 각 국가별로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알아봐야 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지금 이 폐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진출, 그리고 확장까지 지금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종목이 뭐가 있냐? 자, 요게 빠졌네요. 일단 우리 여기선 호주를 기억하자.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LG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는 SK 온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크게 굵직한 대기업들로는 이 세 개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 지수 추종을 하는 것처럼 이 대형주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 기업과 관련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찾아놨고 앞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또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살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앞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죠. 장투를 할 수 없는. LG화학에서 분할해서 상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기 관련, 배터리 관련,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LG화학에서 하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LG화학은 이제 2차전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2차전지에 투자할 거면 LG엔솔에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LG화학 기존 주주들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는 장투는 미국 주식을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지금 정확하게는 SK그룹에서 SK온이라는 회사가 이 배터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한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 SK온이 또 상장을 할 거라고. 그러면 또 SK이노베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산업이 이 배터리 관련된 것들은 SK온으로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SK이노베이션은 결국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LG화학과 같은 케이스를 밟을 수도 있다. 물론 요즘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뭐 SK온의 상장을 뭐 밀었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주주들의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산업을 대표해서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자, 아까 그 사진을 좀 보죠. 자, 요런 배터리의 순환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사이클 속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원재료들을 채굴을 합니다. 앞으로는 호주에 가서 많이 채굴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수명이 끝나면 폐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아니라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이나 또는 재활용을 통해서 가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전공정과 후공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들의 방향을 보면서 전공정과 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저평가 기업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우리가 왜 폐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배터리의 순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배터리 시장이,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이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 왜 2050년에 600조 원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느 나라에 진출하는 회사가 중요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이슈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기본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과연 폐배터리의 재활용이란 뭔지, 그리고 재사용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마지막에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들을 하나씩 선별해서 얘기해 보도록